믿어라! 반갑습니다. 전북교감 김승환입니다. 오늘 이 귀한 토론회에 기자발제로 참여해주신 우리 헌법의 국민운동 김영택 상임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병욱 국회의원님과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최 측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제목이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입니다. 발제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란 국가권력 행사는 각 주체들에게 그 임무를 배분하고 국민 또는 민간의 기본권 또는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법입니다. 즉 헌법은 국가권력의 구성, 조직 및 작용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 구조에서 그 정점에 서 있는 조항은 제10조입니다. 두 개의 문장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진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 구성 원리이자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라고 하는데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제10조 제2문을 통해 기본적인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그 확인과 보장을 국가 권력의 기본적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한 최고 규범적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법치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법률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헌법의 규범적 요청입니다. 헌법의 규범적 요청과 헌법 현실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존재하더라도 그 간격이 감내할 만한 정도의 것일 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국가권력 행사의 담당자들은 국민에게서 그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이고 때로는 법원의 재판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이 기본권 침해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9년 동안 이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법원의 재판권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정부가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유린하는 행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은 헌법국가, 법치국가의 단계에서 시행령 국가로 추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행사의 담당자가 가진 헌법 위반, 기본권 침해, 권력 남용의 속성 때문에 헌법을 가장 표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마저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유린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국가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국정농단 사건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 의문은 오래전에 학자들 사이에 크게 논쟁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Wer soll der Hüter der Verfassung sein? 누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가? 이 논쟁은 1919년 바이만 헌법 제48조 제2항 제1문 규정을 놓고서 벌어진 논쟁입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공화국 대통령은 독일 제국 내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심각하게 동요되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유명한 칼 슈미트와 한스 켈젠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칼 슈미트는 국가 기무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중립적 권력인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한스 켈젠은 법원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많은 희생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감에 표출에는 거침이 없었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시민들은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달라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끝없이 표출했습니다. 즉 국민의 헌법의 의지가 헌법의 최후 수호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 스스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개념이 형식적, 이념적 개념에서 실질적, 실천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지식이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기초적인 헌법 지식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하고 주장할 때 비로소 헌법의 규범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국민 각자의 최소한의 이해는 국민에게 헌법의 본질적 구성 부분인 기본권 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내 자신의 기본권 영역, 그 기본권 영역의 침해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기본권의 실현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곧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올곧고 바른 힘인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깨닫게 하는 통로는 바로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은 헌법 교육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헌법에 대한 세계적인 토론과 헌법에 대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학교 교육이 헌법 교육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헌법 교육이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교사가 최소한의 헌법 이해도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의 헌법학습은 교사 양성 과정인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헌법 교육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헌법 강의가 있을 뿐입니다.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교가 교사 양성 과정에서 예비 교사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 직무 연수 과정에 헌법 강좌를 두는 것입니다. 물론 교원의 직무 연수 과정에서의 헌법 교육은 교원 양성 과정에 헌법 커리큘럼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적 뿌리 기능을 연 공교육 영역에서 헌법교육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사회 수업 시간에 스치듯이 헌법에 대해 잠깐 배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똑똑한 바보로 만들어 온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의 뿌리를 헌법 교육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헌법 내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헌법적 존재 인식을 통해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각자를 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헌법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암기하고 그것을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헌법과 자신의 삶에 밀접한 연관성을 깨닫게 하고 국가 권력의 담당자에 의해서 헌법 정신이 훼손되거나 헌법의 가치가 유린되지 않도록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학교교육에서의 헌법교육의 필요성을 높이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탄핵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원적 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헌법이 마련해놓은 권력 통제 장치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탄핵제도는 국민이 보유한 권력 행사의 수권을 국민의 손으로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 선고를 내리기 하루 전날인 2017년 3월 19일 전국 교육청이 도내 모든 단위학교로 보낸 공문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관련 생방송 중계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헌법의식을 일깨우는 귀중한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통령 선거에 관한 토론이나 모의 투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관한 공문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생방송 중계를 자유롭게 시청하도록 했던 한 장의 공문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문 한 장이라는 작은 노력이 학생들로 하여금 헌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물꼬를 트고 그것이 또 다른 헌법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바로 선 나라, 헌법규범이 국민의 삶과 국가 자용의 기준이 되는 나라, 힘있고 배운 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바로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